성 PT와 함께하면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6단원 호흡순환계와 운동 같이 보실게요. 호흡계의 구조와 기능. 호흡계의 구조. 호흡기 비강에서 시작하여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및 폐로 이어지는 통로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호흡, 운동 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위한 과정이다. 그쵸? 우리가 숨을 쉬면 들여 마시고, 그죠? 내뱉고, 들어 마셨을 때 산소를 들여 마신 거고, 내뱉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가지게 된 거죠. 호흡계통의 이동 경로 순서를 보시면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허파과리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호흡계의 기능. 기관지는 보통 20에서 23번까지 나누어지는데 지금 제 책에는 23번까지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1에서 16번까지의 기관지, 즉 이제 이 부분을 전도 영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기능적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전도 영역은 공기의 통로 역할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 그러니까 16번 이후, 즉 17번부터 23번까지의 기관지, 여기를 호흡 영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부분들은 호흡 가스 교환이 일어나게끔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운동 중 호흡계 전도 영역의 기능은 뭐냐 하면 호흡하는 공기에 습기를 제공하고 공기를 여과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기출된 표현이죠. 호흡한 공기를 정화하고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며 호흡을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가스 교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면 호흡계의 그 기능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전도 영역과 호흡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기능이 나누어져 있다. 하나의 기관지는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끔 되는데 이런 기관지가 보통 23번까지 계속 나누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누어질수록 점점점 더 가늘어지고 짧아지고 숫자도 더 많아지게끔 되는 거죠. 그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기를 하면서 쭉 23번까지 가게 되면 허파과리, 즉 폐포에 이르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폐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허파과리가 있다. 그 허파과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포도송이 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허파과리가 이제 그렇게 포도송이처럼 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공간이 아무래도 좁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간 안에서 표면적을 최대한 늘려서 더 기능을 많이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 환기 보실게요. 외부 공기와 폐의 가스 교환으로 일반적인 호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폐 환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외호흡 보실게요. 폐포와 모세혈관의 산소 및 이산화탄소의 교환. 이걸 외호흡이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호흡을 외호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형태가 외호흡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와 폐포 사이의 기체 교환으로 인체 에너지 대사를 뒷받침한다.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대기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이다. 호흡기관과 모세혈관 사이에서의 가스 교환을 의미한다. 폐에서의 가스 교환으로 폐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폐의 가스와 혈액 간의 가스가 교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호흡에 대한 이 정의 꼭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외호흡과 내호흡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시험 문제 출제는 한 번밖에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시험에 항상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외호흡, 폐포와 모세혈관의 산소 및 이산화탄소의 교환이다. 호흡 가스 운반 보시면 외호흡과 내호흡 사이에 혈액을 통한 산소 및 이산화탄소의 운반을 의미하죠. 내호흡,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의 가스 교환, 혈액과 조직세포의 산소 및 이산화탄소의 교환이다. 그러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이거를 기체 교환 또는 가스 교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근데 보시면은 외호흡하고 좀 다른 게 내호흡은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의 그 가스 교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 그렇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이다. 신체 조직과 혈액 간의 이산화탄소 및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 근육 및 신체 조직에서 이루어지며 세포 호흡이라고도 한다. 여기 잘 보세요. 근육 및 신체 조직에서 이루어지며 세포 호흡이라고도 한다.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호흡이에요. 그렇죠? 호흡력학 보시면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흡기작용을 보실게요. 숨을 들이마시려면 폐 내 압을 대기압보다 낮게 해야 한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흡기 시 호흡을 들여마실 때 폐 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야지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들어오려면 폐 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야 된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폐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압보다 낮아지게 되어 외부 공기가 폐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쵸? 폐 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면서 흡기가 일어난다.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죠. 외늑간근의 수축으로 인해 늑골과 흉골이 상방으로 들어 올려지고 위로 들어 올려지고 횡격막이 수축하면서 복부 쪽으로 평평해지기 때문에 폐가 좌우 외측과 상방으로 확장이 된다. 흡기 시 이러한 메커니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안정시 흡기는 흡기에 동원되는 호흡근의 능동적인 수축으로 일어난다. 안정시 흡기는 동원되는 호흡근의 능동적인 수축으로 일어난다. 능동적이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은 부분이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이 어디냐 이러한 질문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횡격막이라든가 늑간근, 외늑간근, 내늑간근 이렇게 늑골 사이에 있는 근육들 있죠. 당연히 이 흉곽이 늑골이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 가라앉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같이 관여를 하겠죠. 그리고 목 쪽에 있는 사각근이라든가 이 흉쇄유돌근이라든가 전거근, 후거근 뭐 이러한 근육들이 다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으로 볼 수 있죠. 물론 복부 쪽에 있는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직근 이러한 부분도 같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안정시에 흡기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근육은 외늑간근 그리고 횡격막이다. 외늑간근, external intercostal muscle이라고 되어 있죠. 코스타, 늑골에 붙어 있는 이제 근육이다 하니까 여기 코스탈이 살짝 들어가 있죠. 영어 표현에 보면 운동 시에 흡기를 할 때는 외늑간근과 횡격막은 물론이고 사각근, 흉쇄유돌근이 추가로 동원이 된다. 운동 시에 흡기를 할 때,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외늑간근과 횡격막은 물론이고, 그렇죠? 이쪽 부분은 물론이고 목 쪽에 있는 사각근과
흉쇄 유돌근이 추가로 동원이 된다라는 거죠. 호기작용 보실게요. 숨을 내쉴 때 이때 이제 호흡 역학을 보시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흡기하고 반대로다가 메커니즘이 일어나겠죠. 숨을 내쉬려면 폐 내압을 대기압보다 높게 해야 한다. 폐 내 압력을 대기압보다 높게 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안정시 호기는 흡기 시 수축했던 호흡근이 이완되면서 수동적으로 일어난다. 안정시 호기는 흡기 시 수축했던 호흡근이 이완되면서 수동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 흡기 때 사용됐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수동적으로 일어나게끔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인데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라는 거를 유념해서 보세요. 흡기 시에는 능동적인 수축인 거고, 그렇죠? 호기 시에는 수동적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꿔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틀린 보기로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안정시 호기는 흡기 시 수축했던 호흡근이 이완되면서 능동적으로 수축이 일어난다. 이렇게 잘못된 예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도 잘 보셔라 라는 거고요. 횡격막과 외늑간근은 이완되고 흉곽은 원래의 크기로 돌아간다. 흉곽의 내압이 증가하고 공기가 폐에서 대기로 나가게 된다. 호기시 작용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운동 시에는 호기 작용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운동 시에는 호흡 내쉬는 호기 작용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운동 시 호기 작용은 복근의 수축에 의해 아래 늑골을 압박함으로써 복압이 상승하여 횡격막을 흉곽 방향으로 들어 올리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횡격막을 흉곽 방향으로 위쪽, 가슴 쪽 방향으로 들어 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호기 시. 운동 시 호기 작용일 때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거죠. 운동 시에 호기할 때는 복직근, 내복사근, 횡격막이 함께 작용을 한다. 운동 시에 이렇게 호흡을 내쉴 때는 복직근, 내복사근, 횡격막 이러한 것들이 함께 작용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복직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식스팩, 왕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복사근은 옆구리 쪽의 안쪽 심부층에 위치한 근육, 인터널 오블리큐 머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향해져 있는 근육을 내복사근이라고 하는 거고, 횡격막의 경우는 돔이 있죠. 돔. 이렇게 돔. 야구장이나 뭐 큰 어떤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 가면 천장 이렇게 비 올 때 가려질 수 있게끔 돼 있는 돔. 우산 같이 생긴 돔. 그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늑골 아래쪽으로 이렇게 우산처럼 돔의 형태로 있는 부분을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이 횡격막이 있죠. 그래서 이 횡격막을 갖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횡격막 아래쪽에 위치한 장기들을 자극해서 뭔가 더 기능을 더 나아지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트레이닝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촉진, 이 팔페이션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복식 호흡, 횡격막 호흡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한 호흡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런 장기들을 또 자극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위장 장애라든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도 굉장히 잘하면은 뭐 목 통증이라든가 등 통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많이 완화되고 좋아질 수 있는 좋은 그러한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호흡 활동 보시면
횡격막이 수축하여 가슴 안 흉곽이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횡격막을 수축을 해서 가슴 안이 확장된다라는 거고, 허파 쪽 가슴막, 즉 장측 늑막이라고 하는 부분, 그쪽과 벽 쪽 가슴막, 벽측 늑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서로 밀착하여 흉곽이 확장된다. 흉곽의 확장에 의해 허파과리, 그러니까 폐포를 얘기하죠. 폐포의 내압이 감소한다. 늑간근은 늑골의 훼손 및 거상을 일으켜 가슴 안의 흉곽의 증가를 유도하게 된다. 늑간근은 늑골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죠.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그러한 움직임을 일으켜서 가슴 안에 이 흉곽의 증가를 유도하게 된다라는 거죠.